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가 울릉도에 200억 원대 휴양소 건립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과 시민 복지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섬에 휴양소를 짓는 건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수 김포시장이 울릉도에 연고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자 김포시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 논란, 김포시가 울릉도에 휴양소를 건립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됐다고요? 네, 지난 7일 열린 김포시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광현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울릉도 200억 원 휴양소 건립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오광현 의원은 지난달 한 언론사 기고문에 김포시가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200억 원의 예산으로 울릉도 휴양소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울릉도의 폐교를 활용해 시민들의 복리후생과 관광 휴양, 그리고 공무원 연수원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오광윤 의원은 시급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타 지자체의 휴양소 건립하는 데 2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수 강화를 위해 휴양소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울릉도일 경우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오광윤 의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앞서 고위공직자 추석 선물로 김포 지역 특산물이 아닌 울릉도 특산물을 선물하는가 하면 지역민 행사가 있던 날 울릉군이 주최한 독도의 날 기념 행사에 산하 기관장들을 대동하고 본인의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 모습 등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광현 시의원 발언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김포시의 울릉도 휴양소 건립 계획에 적절한가를 두고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근 김포시가 유감을 표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포시는 지난 12일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오광현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발언이고 오광현 의원의 짐작에 의한 앞서 나간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포시는 울릉도 연수원 투자는 울릉도와 자매결연 체결 후 전략적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김포시와 울릉군이 주고받은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 가지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 더 이상의 적극 행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급된 울릉군의 폐교는 현재 많은 대기업에서 관광 개발 부지로 검토하는 곳이며 김포시가 이 부지에 최소 비용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전략적 상생 방안 중 하나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고향은 상주라며 울릉군은 김병수 시장의 고향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 결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울릉도에서 출생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육지로 이사해 경북 상주에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고향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시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발언이라고 일축하자 이번에는 오 의원이 재차 입장을 다시 밝혔다고요? 네, 오광윤 의원은 김병수 시장이 시청 팀장급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울릉도 휴양소 계획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휴양소 건립 시에 적자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포시 입장을 보면 오히려 해당 계획의 실제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양주시에다가 용산 가족 휴양소를 만든 경우가 있어요. 적자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의 적자로 매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다시 자세한 내용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부천의 주요 도시 정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부천 중동을 주축으로 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부터 주요 신도시 개발 사업, 낙후한 노후 원도심 재정비까지 부천 지역 곳곳에서 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는 먼저 내년 초 부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돌입하는 등 도시계획 구체화에 나섭니다. 대장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의 본청약을 실시하는 한편 이어 대장 도시첨단 산업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3기 신도시가 조성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달리 부천 대장은 비교적 순조로운 모습입니다. 신규 발표된 GTX-DE, 대장 홍대선 등을 지구계획에 반영을 하고 신도시 내에 부천형 가든이라는 특색 있는 공원 설거를 위해
공원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장 신도시의 중심축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민간 공모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원도심 구역의 결합 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일대 주거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고밀 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을 개선하고 원도심의 공원이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역세권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주거지역으로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는 중규모 이상의 면적으로 하여서 약 2개소를 내년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과거 뉴타운 사업 실패 후 늘어난 무분별한 소규모 주택 정비도 광역 개발 방식으로 손봅니다. 이른바 미니 뉴타운. 공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인데 법 개정을 근거해 사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뉴타운 실패 이후 우후죽순 난개발을 경험한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다 그 많은 걸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결국 우겨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설계 배치나 평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해요. 조잡해요.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미니 뉴타운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런 취지나 의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시장에서 그게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또 부천 춘희동과 역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는 내년부터 단지 조성과 임시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어 오는 2026년 하반기 본청약을 시작으로 공공분양과 민간주택 분양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8년 입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여야 인천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함께하는 중단 없는 인천 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주최하며 인천시가 후원합니다. 첫 번째 토론회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로 인천 지역의 법원 추가 설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수원 등 6곳에 설치돼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민사, 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으로 형사 행정사건 항소심의 경우 서울 서초구의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법의 조속한 설치와 이후의 전략 등에 관해 토론을 이어갈 전망인데요. 토론회 좌장은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조용주 인천 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특별위원장이 발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교육청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 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에서 외래 생물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외래 생물 1,865마리를 해외에서 밀수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이들이 밀수한 외래 생물은 도마뱀과 거북, 전갈 등이며 시가로만 1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코모도 왕도마뱀을 비롯해 뱀 종류인 에메랄드 트리보아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희귀 외래 생물도 포함됐습니다. 수사 결과 밀수 일당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면서 외래 생물을 운반책에 하이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값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외래 생물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초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비롯한 초등학생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군 등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 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A군 등이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며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A군 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들어설 민주화운동 기념관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한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적정 후보지 9곳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후보지는 역사적 의미와 장소, 인근 문화자원과의 연계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인천 내 주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후보지로는 월미문화관과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옛시민회관 쉼터와 인천명품관, 수봉문화회관과 인천뮤지엄파크,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 성리관과 인천 북부근로자 종합복지관이며 신규 시설 후보지로는 자유공원 일대가 제시됐습니다. 인천 섬지역에도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인천시는 옹진군 장봉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통수 기념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장봉도 수돗물 통수는 지난해 12월 육지와 이어지지 않은 인천 섬 가운데 신도가 처음으로 지방 상수도를 공급받은 데 이어 330일 만입니다. 시는 북도면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시범 사업 지역인 실로 1위 주민 40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배수관로 17.3km를 설치하는 등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시도와 장봉도 등 358개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봉도를 비롯한 북도면 지역은 섬의 특성상 기존의 지하수를 이용한 말 수도 시설로 식수를 해결했지만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인천시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각종 문화예술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줍니다. 우선 오는 16일부터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열리는 2024 밴드데이의 입장료를 50% 할인하는데요. 또 오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인천시립극단의 정기공연 크리스마스 캐럴과 남동 소래아트홀 소래극장에서 열리는 2024 얼리 윈터 페스티벌도 반값입니다. 반값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이나 전화 예매를 통해 수능 수험생 할인으로 예매한 이후 공연 당일 수험표 또는 수시 합격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수능이 끝난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수험생과 동반 1인에 한해 인천역에서 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 바다열차 요금을 평일에 한정해 50% 할인합니다. 계양구가 인천 톨게이트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 8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항은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후보 반사판 설치 상태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6건과 불법 튜닝 2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